집 청소를 기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무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융에 따르면 이러한 회피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온 어두운 메시지입니다. 융은 인간은 정리되지 않은 외부 세계에 자신의 내면의 어수선함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따라서 어수선한 방은 당신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거울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집에 쌓이는 물건들, 구석에 버려져 있는 가방들, 몇 달 동안 식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들, 혹은 버릴 수 없는 어수선한 서랍들이 사실 막연한 게으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융의 말은 당신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집은 외부 세계에 열려있는 의식만큼이나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극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나 무질서는 종종 사람의 감정 지형의 기복을 조용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집안의 어수선함은 심리적 언어로 표현되는 한 형태입니다. 무의식은 내가 여기 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방을 정리하고 싶지 않을 때 이는 종종 일종의 심리적 방어 반사 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어수선함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의 혼돈에 맞서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주변의 어수선함은 고정됩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을 정리하려면 필연적으로 내면의 무질서를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위험한 심리적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수선함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내면의 혼란 또한 정상화합니다. 감정의 격렬함,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워둔 감정들은 일상생활의 습관적인 광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모든 물건이 무언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구석에 쌓인 옷은 종종 미뤄진 자기관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정리되지 않은 책은 정신적 소음의 페이지입니다. 문 뒤에 숨겨둔 물건들은 낮 동안 마주할 수 없는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주하지 않는 한 무의식적인 내용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생활 공간조차도 이러한 내용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어수선함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면의 이야기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수선함이 어린 시절에 가져보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자란 후 나타나는 수동적 공격적인 자유추구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안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따라서 청결을 피하는 것은 비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메시지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할 때 어수선함은 습관이 됩니다. 지각은 점차 마비되고 사람은 서서히 눈이 멀어가며 주변의 혼돈이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경고했던 위험입니다. 내적 혼란이 외적 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물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심지어 관계까지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붕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혼란이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자각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가장 감정적인 짐을 지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의식이 왜 그 영역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는데 강력한 반서가 됩니다. 윤에 따르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깨닫고 수년간 억눌려온 분노를 직시하고 당신 안에 쌓여왔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망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서랍에 손을 뻗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펜, 종이, 오래된 메모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 당신이 침묵시켜온 자, 그리고 나중에 치유자라고 말하며 수년간 치워왔던 감정의 잔해이기도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의 문이 열리면 질서뿐만 아니라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데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종종 청소를 깊이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 원형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억압하고 인정하기를 피하고 종종 자신과 연관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어두운 면의 총체입니다. 이 그림자는 분노, 질투,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고 책임을 미루고 심지어 우리 삶의 특정 영역을 의식에서 숨기려는 시도까지 포함합니다. 청소를 기피하는 근원은 바로 이 그림자 영역에 있습니다. 집을 치우지 않는 사람은 종종 어지러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비치는 모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을 스스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지러움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방어입니다. 서랍을 치우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의 억압된 측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이것이 손이 그 서랍에 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윤에 따르면 그림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확립하려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공간을 방해하지 마. 방해하면 날 만나게 될 테니까. 이것이 청결을 기피하는 가장 어두운 심리적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활 공간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고정시킴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매듭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수선함은 커튼이 됩니다. 내면 세계의 무질서는 겉으로는 물리적 혼돈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실제로는 공유되지 않은 고통, 표현되지 않은 취약성 또는 수년간 짊어져온 짐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이 가면을 너무나 능숙하게 씌워서 사람은 습관, 사기 저하, 바쁨과 같은 변명으로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합리화 뒤에는 그림자가 훨씬 더 큰 침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청결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한 미루기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그림자 원형은 질서와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관찰하기를 회피할 때 무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의 어수선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이 임상 관찰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소 행위 자체가 너무 노골적인 배면과 같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과거의 미완성된 일,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심지어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의 잔향을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식탁 세팅조차도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을 자극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이러한 기억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수선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매번 시선을 돌릴 때마다 사람은 지금은 이대로 두어라 라는 내면의 경고를 더욱 강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기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한 악순환으로 변합니다. 그림자를 피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해피가 어수선함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수록 그리고 더욱 굳건해질수록 의식은 약해집니다. 어느 날 심리적 부담과 평범한 사물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융의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가 작용합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제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때때로 몇 주 동안 바닥에 쌓인 빨랫더미는 단순히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오랫동안 피하는 것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모든 구석, 만지고조차 귀찮은 모든 물건은 사실 당신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감정의 공간적 대응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종종 놀라게 됩니다. 오랫동안 게으름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은 무의식에서 온 심오한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저는 여러분께 작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림자는 집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청소를 깊이 하는 당신의 어두운 역학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윤에 따르면 그림자는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그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윤에 따르면 무의식은 말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반복, 순환, 그리고 상징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끝없는 미루기는 사실 정신에서 보내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메시지입니다. 식탁이 몇 주 동안 정리되지 않고 빨래가 구석에 쌓이고 집안의 특정 구역이 건드릴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이러한 구역들을 은유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미해결 과제로 외부 세계에 다시 나타납니다. 미루는 행동은 종종 불안을 조절하지 못하는 무능력, 과거 경험의 무게에 맞서려 하지 않는 의지 또는 내면의 피로의 신호입니다. 윤이 인상 사례에서 자주 관찰했던 이러한 패턴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에 접근하지 않기 위해 발달시키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청소는 자신도 모르게 두 가지 다른 배립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심체적 부담과의 대립이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숨겨진 감정적 기억과의 대립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구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억압된 분노, 미뤄진 결정 또는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의 상징입니다. 알아서 무의식은 그 구석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미루는 버릇은 이러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고 싶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아, 나중에 할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에 따르면 이러한 말의 숨은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 그 부분을 만지면 내 안에 다른 무언가도 건드리게 될 테니까 청소하는 의미는 사람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을 촉발합니다. 먼지를 털면서 남은 과거의 잔영을 서랍을 정리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관계,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주워 모으면서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은 무의식 속에서 뒤섞입니다. 이뤄진 모든 일은 사실 드러나기를 원하는 내면의 도움 요청입니다. 윤은 이를 무의식의 빈형이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그 메아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방은 무의식이 지금 당장 봐야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면 미루기의 악순환이 더욱 심해집니다. 미루기가 심해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행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청소라는 생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발생할 감정적 갈등을 미루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 쌓이는 잡동사니는 우울감, 번아웃, 낮은 자존감, 억압된 분노와 같은 더 깊은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피하는 기간에는 집도 어수선해지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에는 내면의 통합이 강화됩니다. 윰은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심리적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환경 사이에는 끊임없는 에너지 교환이 존재합니다. 하나가 어수선하면 다른 하나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청소를 피하는 것은 실제로 내면의 혼돈을 안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질서를 확립하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표현화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미루는 버릇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감정 상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미루는 버릇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의 갑옷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갑옷은 짐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무게를 짊어지다가 어느 날 빗자루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윰이 말했듯이 청소하는 순간은 내용물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행동 과정에서 통합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청소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특정 영역을 만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상자는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쌓인 물건들은 쌓인 책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러한 상징들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석, 방 서랍은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을수록 미루는 버릇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은 융의 모든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문화, 가족, 심지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심리적 패턴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합니다. 청소 습관은 이러한 패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소가 자연스러운 훈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행위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 무관심 또는 동기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깊숙한 곳에는 집단 무의식에 의해 주도되는 역사적, 문화적, 가족적 역학이 존재합니다. 윰은 어떤 행동을 이해하려면 과거에서 그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청결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질서를 확립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기만의 방,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스스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가족 분위기가 없었다면 자기만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청소는 쓸데없는 노력이나 어차피 누군가는 망칠 거야 라는 생각의 무의식적인 반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청소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규율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를 하려고 할 때 어린 시절 경험했던 권위의 압력이 무의식적으로 촉발됩니다. 따라서 청소 행위는 자유를 위협하는 명령으로 인식되고 본인도 모르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밤을 치우는 것은 다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융의 인상 사례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청소를 시작하고 싶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 불안감은 무의식에 저장된 어린 시절 기억의 진도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또 다른 영향은 문화적 전승을 통해 나타납니다. 육체적 또는 정서적 노동과의 관계가 경시되는 사회에서는 청소가 종종 일류 직업으로 여겨지고 무의식은 청소의 소유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청소를 개인적인 질서의 일부가 아닌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된 부담은 결국 그들의 내재적 동기를 침식합니다. 윤의 개념에서 이는 집단적 그림자, 즉 사회에 의해 억압되고 평가절하된 행동으로 개인의 무의식 속에 무가치한 것으로 각인됩니다. 따라서 청소를 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문화적 그림자는 동기를 저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청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가족 체계의 트라우마의 메아리입니다. 조상들에게서 경험한 가난, 추방, 억압 또는 끊임없는 이사는 집단 무의식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한 체계에서 온 사람에게 질서정연한 집은 무의식 속의 영속성을 의미하는 반면 뿌리가 없다는 느낌은 그들의 심리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어질러진 집은 무의식에 더 익숙하며 자신도 모르게 혼돈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청소 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역사적 배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할 때 동시에 뿌리 깊은 무질서와 씨름하게 됩니다. 청소는 집단적 패턴을 깨뜨리려는 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여정의 첫걸음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공간을 정리할 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집단 무의식에서 물려받은 오래된 패턴을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집단적 패턴은 개인의 저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수년간 청소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결핍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질서 있는 삶이 항상 질서 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수선함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안전한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는 위험한 견화 시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소를 기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화, 그리고 뿌리에서 물려받은 보이지 않는 패턴의 유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이 통합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이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더욱 완전하고 균형 잡히고 견고한 성격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과정은 추상적이고 신비롭거나 단순한 정신적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는 통합이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행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이러한 통합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청소는 단순한 물리적 정리가 아니라 무의식이 수년간 쌓아온 잡동사니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되찾기 시작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는 모든 구석구석은 내면의 조각을 제자리에 다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활 공간과 자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미적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집이 자아의 확장이며 따라서 집안의 질서는 성격의 내적 질서를 상징하는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한을 상쾌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서랍을 정리하는 것은 억눌린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며 어수선함을 치우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매듭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묘한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무의식 속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허랍에는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을 정리하다 오래된 쪽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물건 또는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을 마주치면 단순히 먼지 쌓인 흡연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저장된 감정을 다시 느끼고 받아들이고 의식적인 자아와 화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통합은 사람이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청소하는 행위는 바로 멈춰서서 보라고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어수선한 곳에서 치우는 모든 물건은 자신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작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갑자기 청소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의식이 더 이상 내면에 쌓인 짐을 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촉구를 따르면 집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혼합은 융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목표 중 하나이며 이 과정에 순응하면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이 기간 동안 집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없애고 불필요한 짐을 없애고 처음으로 진짜 숨쉬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청소는 무의식적인 잔여물을 상징적으로 치우는 것입니다. 질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것이고 비워진 공간은 영혼의 확장입니다. 구석을 청소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그림자를 치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융이 의미한 바입니다. 청소는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 과정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확립할수록 무의식 속에 무질서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청소 중에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분노, 초조함, 지루함 또는 하고 싶지 않음은 사실 그림자의 방어기제입니다. 그림자는 질서를 좋아하지 않고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알아서 청소는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자아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간을 정리할 때 스스로에게 이 물건은 나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이 누적된 이미지는 나와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자신의 무의식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융이 말하는 내면의 대화의 시작이며 이 대화가 시작되면 통합이 가속화됩니다. 사람은 내면의 혼란과 화해하고 억압된 측면들을 받아들이며 더욱 일관된 자아상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정리됨에 따라 사람은 더 가벼워지고 이 가벼움이 커짐에 따라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에서 청소라는 행위가 단순한 물질적인 작업이 아니라 변화의 리레인 이유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정돈하는 것이고 식탁을 닦는 것은 마음의 먼지를 터는 것이며 서랍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와의 화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는 무의식이 먼저 속삭이고 당신이 듣지 못하냐 무의식이 소리친다 입니다. 집안의 어수선함이 수년간 당신 눈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수선함은 당신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천천히 쌓인 물건들, 끝내지 못한 일들, 손대지 않은 서랍들, 수년간 열어보기를 기다리던 상자들.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당신과 소통하려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물건들을 삶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지만
융에 따르면 정상적인 어수선함은 사실 영혼의 메시지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어수선함한 문제가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의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집의 특정 공간은 특정한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정신적 피로의 장소이고, 거실은 사회적 에너지를 비추는 거울이며, 주방은 삶을 어떻게 가꾸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고, 책상은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러한 공간 중 하나에서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무의식 속의 특정 주제가 해결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름을 무시할수록 어수선함은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집 전체를 정리할 수 없고, 다음 날은 한 구석만 무시하게 되고, 그 구석은 눈에 익숙해진 배경이 됩니다. 바로 그때 융이 말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혼돈이 외면의 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에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 어수선함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진짜 위험은 어수선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한 구석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구석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구석이 상징하는 감각을 잃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무의식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한 것이 드러납니다.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미뤄진 청소는 미뤄진 대결로 이어지고, 미뤄진 대결은 미뤄진 삶의 전조입니다. 그러니 어수선함이 당신을 괴롭히는 그 작은 순간에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당신의 내부 경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위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영혼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사람은 내면의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동결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어수선함이 이처럼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면 질서 또한 그에 산은하는 치유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밝게 비춰줍니다. 융의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생활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모든 공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리된 모든 공간은 의식이 다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알아서 단순한 청소 행위조차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 후 눈물을 흘리는데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을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물건을 집어들 때 과거와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상자를 열 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감정에 직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내용물이 마침내 의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소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도, 큰 걸음을 내디딜 필요도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내면의 첫 번째 솔직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알아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작은 공간을 선택하고 오늘 이곳을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조차도 무의식과의 계약의 시작입니다. 공간을 정리할 때 의식은 이제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은 어두운 그림자의 균형을 맞추고 불안을 줄이며 내면의 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어수선함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들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속삭일 수 있다면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수선함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는 것은 곧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